천장만 해도 넣어놓고 막. 뭐 베란다에 항아리에다 숨겨놓는다거나 침대 밑에다가 숨겨놓는다거나 천장에다 이렇게 요새 되게 천장에 떠 있는 거잖아요. 네. 떠 있는 거 거기다 올려놓는다거나 세탁기 안에 이렇게 돈다발 넣어놓고 수건으로 닦아요. 이용범 씨 그리고 송정민 씨. 두분 다 주무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저기가 얘기를 나누기 힘든 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래요. 네네. 드셔도 됩니다. 예, 왜 그걸 올리셨다가 옆으로. 어디 뭐 멀리서 오셨나 봐요? 걸어왔어요. 사무실에서 아직 더워가지고.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자면 이제 어떤 곳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하는 일은 헌법 38조의 납세 의무를 그래서 그래서 38. 38이에요. 뭐 납세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서 정의를 실현한다 이런 목적에 그렇군요. 시작을 하게 된 그러니까 겁니다. 네. 세금을 미납한 체납이나 체납. 미납을 한. 그러니까 미납을 하신 분들을 가서 환수하는. 네. 네네. TV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도 384 기동대라고 해서 나왔던 네, 거 있었고. 네. 예.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조봉기 씨 계십니까? 돈 한 푼도 없어! 백지! 저 전부 다 나오세요. 아니, 다 나오시라고요. 좋은 날 운동본부 있었고요. 맞아요. 좋은 날 운동본부 맞아요.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서 욕을 했네. 그게 조금 길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했었어요. 예. 모든 국민은 헌법 제38조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폭력도 불사하고 욕설과 거친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 38 세금 기동팀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겠습니다. 그 징수한 최고 금액은 한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한 88억 정도. 과에서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분에. 한 분이 88억. 그뭐 몇육치를 안 내, 그분. 아니 그럼 뭐, 그분은 금액이 왜 이제 금액 큰 사람들은 커요. 총 이게 좀 징수한 체납 세금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작년이 한 약 한 470억 470억이요. 가량을 징수했고요. 저희 과가 2001년도 8월 달에 생겼는데 네. 2019년도까지 저희가 총 약 한 8,100억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1년에 평균 한 430억 원 정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지 못한 세금도 아직 얼마나 혹시 되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서울시에 남아있는 세금은 한 7천억 원 정도 지금 있습니다. 이 팀당 할당 목표액이 또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가 한 13억 정도. 개인당이요 아니면 팀당? 개인당. 근데 예전에는 서울시 전체 체납액이 약 한 1조 3천억 원까지도 올라가 예.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1년에 거둬야 될 목표가 한 2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줄어서 올해 목표는 한 13억 정도. 아 그럼 이게 목표를 달성하면 뭔가 좀 이게 인센티브 같은 게 좀 있는 건가요?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성취감이 있는 거죠. 좀 마음의 편안함. 그냥 했다 정도. 아 근데 이거 조금 혹시 그 고의로 이제 체납을 하시는 분들의 좀 특징들이 좀 있습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보지 않는. 저희도 체납할 이제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대충 이제 이 사람이 내일 능력이 없나? 능력이 있을 것 같다는 촉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없구나. 말해보면 또 아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은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파고. 이게 좀 그 체납자를 상대하는 각자의 좀 이렇게 팁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무작정 밀어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설득도 하고 회유도 하고. 담당자들에 따라서 다 스타일이 좀씩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많이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하면서 계속 좀 친밀도 쌓아서 받는 경우 좀 몇 번 있고요.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죠. 체납자 하시고 한번 좀 전화를 한번 네네네. 받아보세요. 네, 없습니다. 여보세요? 세금 납부할 때 안 됐나요? 아니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지금 없어요. 그럼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아, 근데 이렇게 기약이 없잖아요.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완전히 다 체납자 역할 잘한다. 무너져 내렸는데 지금 제가 뭘 내겠습니까?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끊어요. 네. 일하고 있다잖아요. 일하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됐죠 뭐. 또 며칠째 전화하면요. 말이 또 달라져요. 왜냐면 그 기억을 못 하거든요. 또 며칠 전에 좀 전화.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누구세요? 서울시청의 이용범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왜 전화 주시는 거예요? 없다니까. 아, 지금 일이 다 잘못됐어요, 지금. 제가 한번 뵈러 갈게요.
뭐 저 말고 저보다 돈 많이 더 체납하는 사람들인데 왜 저요 그래서 저 얼만데요 좋다, 제가. 좋다.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뵐게요. 찾아뵈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세금 안 낸 사람들인데 왜 저한테만 그러시냐고. 아니요, 다른 사람 다 안 그래요. 뭐 다 안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 예, 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니, 넘자 보자고요, 한번. 아니, 뭐 자꾸 배워 보고 싶지도 않은데. 한번 오실래요? 어디를 가요? 사무실에? 아니, 왜 와요, 제가. 근데 저기 저분 약간 좀 얄미운 스타일이시네. 아 이영범입니다 이게. 이영범입니다. 네, 약간, 순간. 아니 순간 좀 그죠? 뭐야, 이거 지금. 지금 약간 아니 뒤가. 약간 좀 이렇게 속을 좀 긁는 스타일이신데. 약간 이거 지금, 진짜 가고 싶었어. 아니에요? 아, 네, 지금 갈게요. 아이, 뭐 어딜 오요? 그럼 한번 오실래요? 순간. 네. 일단 봅시다. 여기 나오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조금 약간 하다 보면은 친밀도가 좀 쌓이고 그러면 좀 얘기하기가 쉽다. 네, 그렇죠. 어떠세요? 어떤 식으로 좀 하시는지 잠깐. 저는 전화는 잘 안 합니다. 그럼요. 저는 바로 나갑니다. 만났어요. 만났어요. 네. 네. 또 오셨네? 왜 오셨어요? 여기 계셨어요? 예? 여기 계셨어요? 여기 잠깐 뭐 놀러 왔었는데 제가? 여기 저희 집 아니에요. 저희 아는 형네 집이지. 그렇죠. 네네네. 주소를 딴 데 해놓으셨던데? 제가요? 응. 이제 그거는 딴 데는 이제 돼 있는 거고 여기는 저 친한 형네 집이라서 자꾸 오늘 놀러 온 거예요. 네. 나가주세요. 여기는 저희 집이 아니니까 나가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 갈게요. 네. 조만간 또 올게요. 여기 또 온다고요? 아니, 들어온다. 아니, 그러니까 두 분 다 말투는 다른데 또 올게요는 또 아니, 계속. 와, 근데 아니, 의외로 되게 무서우시네. 카리스마가 저도 모르게 시계를 가렸어요. 네. 아니, 근데 두 분 다 공통점이 또 올게요. 야, 와, 이게 좀 집요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괴롭혀야. 네.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딱 가가지고 이렇게. 내세요 그러면 기분 좋게 내시는 분 없거든요.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또 올게요가 이게 또. 와, 또 올게요. 그러니까 못 오게 오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와. 이게 사실 그 업무가 말이 그렇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세금이라는 게. 네. 반대급부가 없이 받다 보니까 거부감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나라에서 우리한테 뭐 해줬냐,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세금을 뭐 막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절세하려고 하거나 좀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겠죠, 많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절세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탈세로 변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추적을 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안 냈다고 무조건 38기동돼서 출동하는 건 아니죠? 갑자기 그냥 불 들어와서 절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자치구 25개 구청이 있어요, 서울시에. 그 25개 구청에 세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나서 1,000만 원 이상 됐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런 것들만 저희 시로 이관을 해요. 저 어젠가 진짜 저 두 분을 만나 뵐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환수하러 가는 영상을 좀 봤는데 어떤 노부부 집에 갔는데 캐리어 안에 5만 원권이 이만큼이 들어있더라고. 5억인가? 그 캐리어 안에 돈이 있을 거라고 자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몰랐다고 그렇게 발뺌을 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이 뭐 주고 갔다고 막. 발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네. 뭐라고들 얘기를 하시나요? 없다. 가진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네. 네 맘대로 해라. 나는 마음대로 해라. 네. 난 모른다. 네. 어.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납세자분들에 비해서 호화 생활도 좀 하시고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으시지만 명의 도용을 해서 좀 풍족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거의 태반이라고 볼 그럼 수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합니까? 현장에 갔을 때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 그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가기 때문에 무턱대고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저희 세무 공무원은 법원에 영장 없이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있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제적으로 저희 조사관들하고 해서 수색. 뭐 이렇게 저 법을 잘 모르신다면 영장 갖고 왔어?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얘기 많이 그 하시죠. 있죠. 예. 영장 없어도 할 수 있군요, 근데. 네, 저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수색을 하면은 막 아주 막 아무데나 막 숨겨놓는 거 아니에요? 막 밑에도 네, 있고 맞습니다. 막.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고추장 안에도 넣어놓고 막. 뭐 베란다에 항아리에다 숨겨놓는다거나 침대 밑에다가 숨겨놓는다거나 천장에다 이렇게 요새 되게 천장에 떠 있는 거잖아요. 네. 떠 있는 거 거기다 올려놓는다거나. 세탁기 안에 이렇게 돈다발 넣어놓고 수건으로 닦아요. 그 위에 장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많이 위에 장. 아니 이게 저 뭐 이런 것까지 좀 압류해봤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갔을 때 돈이 되는 것들은 일단은 다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 처분해서 세금에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 뭐 미술품이나 하다 보니 저희가 보니까 요즘에는 고가 소나무들도 이제 정원에 보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 그런 거 비싼 있죠. 나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그 축의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아무래도 그런 관계까지 체납하신 분하고 관계가 되려면
친하니까 이제 그런 대화 와중에 내 딸이 결혼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수소문해서 이제 어디서 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서. 네, 야, 근데 그거 좀 그분도 아주 약수하다 질리겠다. 아니 근데 현장에서 좀 위험한 상황이 좀 발생하기도 하나요? 현장을 출동을 했을 때 네. 진입할 때가 이제 돌발 변수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선생님 여기 계신 거 아니까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시청에서 왔어요. 어디다? 아니, 저희 같이 안 살아요. 근데 주소는 지방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 양수는 얼마 나왔어요? 지금 이게 꽤 나왔죠. 5,700밖에 안 나왔어요? 지방소득세. 선생님이 계시냐고 여쭤봐. 안 계시냐고. 그러니까 확인을 좀 시켜줘. 일전에 이제 저도 한번 그때 출동을 했는데 체납하신 분은 아드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80 넘으신 노무분이 나오셔가지고 현관에 대자로 누우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잡아가지 말라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가 왜 네가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냐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좀 몸싸움이 몸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좀 있고요. 진입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하다못해 저희가 이제 여기 문을 들어가면 보통은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저희는 항상 옆에 서 있거든요. 문 옆에 서서 뭐 발을 넣거나 일단은 들어가니까 뭐 해야 돼요. 막아야 돼. 이게 안 다치게. 네. 스킬이니까 일단 안 다쳐야 되니까.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발을 넣거나 이 어깨를 이렇게 늘어니까 이게 그런 직업병 아닌 직업병 그런 게 있습니다. 아, 뭔지 알겠습니다. 이게 뭐 내가 사실 옳은 일을 한다라고 내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하고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뉴스에도 한번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 회장님이셨던 분의 그 집으로 가가지고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신영 전 그룹 회장의 집에서 서울시가 1억 3천여만 원어치의 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던 전 회장은 17억 원 상당의 고급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 그때 있었습니다. 아 그때 계셨어요? 오. 아 20년 가량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때 막 난리 났었어요. 막 그 언론사에서도 다 오고. 앞에 1층 현관 중앙 출입구 맞고 이제 2층에서도 이렇게 좀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서 그때는 제가 이제 좀 가장 막내 조서관이라 올라가니까 그냥 문을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2번 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말씀을 드린 현관문 따고 또 방문도 잠그고 이렇게 들어가 계셔가지고 그 맞아요. 네, 그때. 문까지 따가지고 카메라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아, 참. 네. 그 우리 저 이 고위 체납자분들이 언제쯤 포기를 하시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조사가 완벽히 돼가지고 난제 지금 왔고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가신다는 얘기군요. 몇 번 가보고 미리 전에 아, 미리 가봐요? 한 번에 그냥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몇 번 미리 주변 탐색도 다 하고요. 아, 어떤 탐색들? 아, 이것도 또 약간 이게 좀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그분들은 정상적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아, 없어요. 그렇죠.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사신다는 거를 저희가 추적을 해서. 네,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들어갑니다. 아, 이미 그러니까 징수팀이 왔다라는 건 이미 다 모든 걸 알고 왔다. 확보하고 갔다. 이게 이제 세금을 안 내고 도대체 오래 버티면 어떻게든 이렇게 좀 안 내시는 건지 또 궁금하긴 해요. 세금을 이제 세금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받는 건 아니고요. 아, 이게 시효가 있습니까? 시효가 있는 거라 5년, 10년 시효가 있어요. 이 5년을 버티면은 세금이 없어져요. 시효 소멸을 내, 소멸. 그래서 그렇게. 네. 그 중간에 어떤 압류가 들어가면 압류된과 동시에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압류 해제할 때까지. 해제되고 5년 뒤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 말에 세금 한번 잘못 내면 죽을 때까지 간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압류라는 게 시효를 중단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냥 쭉 가는 거 해제할 때까지. 아, 그러니까 이제 5년 동안 압류할 것이 없으면 5년 뒤에 소멸이 되지만 네. 이게 뭔가 압류할 게 생겨서 압류가 되면 그 이후로는 끝이 없다. 네. 아니 근데 그분들 못 받는 이유가 뭐에 못 받는? 안 내서 그런 겁니까, 사람들? 딱 그 정산하는 시점을 해서 나오지 않죠. 정리가 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정리를 하셔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최소 5년에서 많게는 더 10년까지도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업 정리하시고 한참 후에 뭐 다른 사업 하시고 잃어버리고 계셨는데 갑자기 뭐 예전에 하셨던 게 세금이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체납하시는 사연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진짜 내고 싶지만 낼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시고 네, 있어요. 낼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른 가족들의 이름으로 좀 빼돌린다든가 본인은 호화 생활을 하면서 낼 돈이 없다고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좀 하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저희들이 좀 화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끝까지 추석 반드시 진수한다는 게 진짜 낼 수 있는데 그쵸.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사람들만 징수하는 거죠. 이제 예. 무슨 신보일까? 이게 있는데도 안 내는 거는 진짜 뭐 어떤 거죠 이게? 돈 주기 아깝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세금 체납을 받는 게 사실 저희 서울시 전체 예산의 1%가 안 될 거예요. 규모가 큰 건 아니에요. 금액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 세금을 받음으로써 잘 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갈 때는 진짜 이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사업을 크게 좀 확장하시려고 하시다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시는 데는 68평, 시가는 한 20억 정도. 세금 자체가 지금 남아있는 게 50억 가량은 되시는 거예요. 신문이 어저께 그대로 있어. 어제 안 들어오신 것 같아. 안 오신 것 같아. 차량이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제보가 좀 그치. 있었어요 지금. 나갔다고요 또? 아 그래요? 조단 잠깐만 네. 차 좀 이쪽에 잠깐. 골프 연습장? 차량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가서 그 차를 누가 실질적으로 운행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저기 밑에도 아까 봤는데 저기도 없어. 여기도 아까 이쪽에서 다 봤어. 여기 말고 없나? 아들내미나 딸내미가 타고 다녀. 파란색 에스턴만. 페라리도 빨간색, 주황색 눈에 딱 띄어. 있는 거 같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진압자가 여기를 다녀갔기 때문에 이 근처의 활동 범위가 지금 그쪽이라서 빨간색하고 흰색 레인지로버 그거만 보면 없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청 38세금 징수과의 송정민 조사관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는데 뭐 네네. 아시다시피 제 재산을 다 공매 처분 중이에요. 네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미납된 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전혀 지금 없으신 거죠? 저를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제 뭐 살림살이라도 가져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선생님 지금 그럼 어디 거주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마땅히 뭐 지금 할 때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 가져가면 가져가라. 난 네. 그런 마인드예요. 그거 세금 고지서가 와도 그냥 까부지도 않아요. 뭐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앞으로는 이제 페라리 한 대밖에 없잖아요. 뭐 그거 달라고요? 선생님 명의에 일단은 재산을 다 정리를 하셔야지 시효가 진행이 돼요. 페라리를 달라 이거잖아요. 아니 저희 안 그건- 주셔도 돼요. 저희 안 주셔도 돼요 그거. 굳이. 저희 그러면은 시효 계속 연장돼요 사장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시면 사장님 저기 좀 세무서 세금이 얼마 남았는지 하고 좀 자료 좀 정리하셔가지고 한번 좀 그때 좀 뵙죠. 세무서 가셔가지고 일단 저기 뭐야 예, 조사관님 뵙고 예. 통화를 하고 뵙고 그래야지 뭐 어떻게 그래야 네, 도와드리지 뭐. 참 씁쓸하죠. 혹시 오늘 들어가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안 다쳐야 되는데 뭐 좀 끝나고 나면 뭐 홀가분하다기보다는 그냥 다들 안도하는 거죠. 그래도 오늘도 그냥 무사히 잘 마쳤다 그 정도. 다 끝나고 나오면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차량에 조용히 있어요. 혹시 그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체납자가 혹시 좀 기억이 나시나요? 힘들게 한 건 아니고요. 좀 안쓰러운 체납자분, 어. 안쓰러운 체납자분. 그분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셨어요. 그러셔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일당이 하루에 5만 원인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하시면 2만 원은 저한테 세금 낸다고 보내주시고 3만 원은 본인 쓰시고 날마다 입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딱 계속 하시다가 하루 비잖아요. 그럼 오늘은 비가 오거나 일이 없으셔가지고 안 나가신 거예요. 야, 그걸 꾸준히 내가 5만 원 일당을 받아서 2만 원을 세금 내신. 그렇게 내신 분이 조금 저는 기억에 남고요. 야,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분은 뭘 하셔도 아마 다시 잘 되셨을 거예요. 아니, 일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좀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좀 가장 힘드세요?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다 보면 서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뭐 이러냐부터 시작을 해서 좀 말을 막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데 그런데 좀 이렇게 좀 그렇죠, 기분이. 시작부터 뭐 쌍욕부터 시작해서 막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좋지 야, 않죠. 근데 이거 네. 감정 누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감정을 뭐 이 욕이 날라오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고요. 뭐. 제가 38에 처음 왔을 때 방송에 그런 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뭐 아들이 막 그러 다니고 하면 부모님이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넌 38 가지 말아라. 안 간다고. 그래서 했는데 한 번은 또 걸렸어요. 며칠 전에 저번에. 방송 나가서 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아니, 그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이렇게 옛날 거 나간 거다. 근데 오늘 또 나오시면 어떡해요, 이거? 여기는 그런 장면은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제가 행정일을 한다 그랬어요. 어머님한테. 지금 저희 토크가 다 징수한 얘기. 아니, 지금 저희가 다 징수한 얘기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직접 그런 모습은 안 나가니까. 가족분들 혹시 뭐라고 얘기 안 하세요? 처음에는 TV에 나오시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TV에 나왔다. 그러니까 여들 때는 농담으로 야, 너 손 나왔더라? 너 손 나왔더라? 뒷모습 뭐 이렇게 남의 집 막 뒤지고 있는 모습. 남의 집 이렇게 막 뒤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 하면 손이 이렇게 딱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는 보면 어머님들은 아니까. 딱 보시면 알죠. 내 아들 손 알죠.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반대로 좀 이렇게 보람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세금을 다 받았는데 고맙다고 커피 쿠폰, 스타벅스 쿠폰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분이요? 그분이요? 그동안 고마웠다고. 아니, 세금 밀렸다 내신 분이? 네.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근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네. 공무원이라. 그래서 거절을 눌렀죠. 통화하고 받으면 안 된다.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내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모아서 내신 거군요. 혹시 또 보람 있었던 일을 좀 얘기를 하시자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나갔을 때 주변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유니폼도 입고 가고 하면 고생한다고 얘기라도 해주시고 하다못해 이제 A란 집을 가야 되는데 동네 주위 분들이 슬쩍 여쭤보죠. 뭐 혹시 여기 사람 계세요? 그러면 있다고. 문 닫고 요즘에 물론 아무리 배를 눌러도 소리가 없는데 주변 분들이 있다고. 그럴 때 그러고 그럴 때 좀 보람을 좀.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많이 주변에서 도와주시니까 그럴 때 그래도 이게 사실 일을 하면서 가장 좀 이렇게 고충이 또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낼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저희도 그냥 없앨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그런 정리를 다 해드리고 해드리면 좋아하셔요 또. 그래요? 왜냐면 사실은 해제할 건 해제해드리고 서로 가져오시면 우리가 또 정리해드리고 하면 그러니까 없어지죠. 오히려 그 세금이 체납됐거나 미납됐는데 피하지만 마시고 상담을 받으면. 직접 상담을 받으시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처리를 이쪽에서 좀 해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간들이 5년이나 10년이나 있으시다가 이제 그때쯤이나 오세요. 나 진짜 어려운데 아직도 이게 있어가지고 힘들다. 이제 그러면 그때 당시 뭐 자료도 없고 이제 있는 시점 가지고 저희도 이제 뭐 조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납이 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오셔가지고 상담 같은 걸 하시는 게 저도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세금을 좀 체납하시거나 좀 미납하시는 분들께 좀 한마디씩 한다면 어떤 얘기 좀 하고 싶으신지요?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세대, 아이들,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나라를 살림하는 기본 재원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38 세금 징수과의 체납 징수 활동이 잠깐 멈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멈춰 있지만 멈춰진 게 아니라 잠시 늦춰진 거라고. 조만간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이거 조금 얘기 듣고 간담 선흥을 하신 분들 많이 진짜. 있으실 거예요. 아니 카리스마가 장난 근데 아니시네.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인상이 이렇게 좋으셔서 근데 이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들죠. 진짜. 지금 잠시 저희가 멈춰 있지만 그대로 멈춘 게 아닙니다. 곧 찾아갑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유키즈?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 로마의 명소인 이곳에 가면요, 전 세계 동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곳을 등진 채로 동전을 한 번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오게 되고, 2번 던지면 연인을 만나게 되고, 3번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 때문인데요. 한 해 이곳에서 던져지는 동전만 19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맞춰봐. 갔다 왔는데.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는데. 갔다 오셨어요? 가본 지 자, 여기 유명하죠. 작년 예. 가을에 갔는데. 작년 가을에 가셨어요? 그러면 이거 뭐, 예. 생각났다. 정답은요? 트레비 분수. 트레이븐스. 정답! 야, 작년 가을에 갔다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 같이 이제 노래를 뭐 좀 저희가 틀어드리는데 어떤 노래를 좀 틀어드릴까요?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우리가 곧 찾아갑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